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은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 전이 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끝날 때까지 역량을 모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후 순서대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9년 기준 약 167톤으로 연간 6만 1,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96톤, 17년 116톤, 18년도 121톤, 2019년 136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발생량이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2019년 발생량이 2016년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경우 읍면 지역은 전동면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서 소각하고 잉여량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가람동에 소재한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읍면 지역은 위탁 처리하고 신도시 지역에서는 가람동에 소재한 수질보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동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과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 시설 2개소에서 세종시 생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설비 노후와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9년 기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56%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의 68%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2019년 78억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시 자체 처리량을 앞서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존경하는 서금태 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방안 용역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예측 인구 62만 9천 명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600톤으로 신도시 지역 475톤, 읍면 지역 125톤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가람동에 1-4 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듯 신도시 2, 3단계로 늦게 완성되는 5-6 생활권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또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행복청은 지난 2006년에 신도시 5-6 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0년 공고 제2020-433호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조건을 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여
60일간 공모했습니다. 공모 결과 신도시 내 희망지역은 전혀 없었고 전동면에서만 4곳이 신청했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종합타운이 공모는 사실상 읍면지역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정황 들을 살펴보면 추정해보면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읍면지역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주민 기피 시설로 신도심과 읍면 쪽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통합 설치를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6-1 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는 시설을 읍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모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설치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신청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공모에 참여한 부지 중 타 지자체와 근접해 있는 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지를 선정을 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완료 후 기존 소각장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 생각하며 민감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하여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9년 기준 82.3%이며 읍면동별로 최대 90.4%에서 최소 0%까지 보급률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제로인 전동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연료인 등유, LPG 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LPG,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에너지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취사 및 난방용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국 마을 단위 301개소의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로 비용을 부담하여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기존 LPG 통 대비 30 내지 50%가량 연료비를 절감하고 실내 등유 등 경쟁 연료 대비 10 내지 20%가량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를 이용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평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전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2개 마을만 이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LPG 배관망 사업 공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유는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와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본의원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선 농어촌 지역 등에 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 지원과 공급시설이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세종시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행정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연동, 소정, 연기 등 3개 읍면 지역은 평균 34%이며 전동면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사업이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마을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 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께서 재계 질문을 주신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게 주신 질문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합 설치를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또 당초 6-1 생활권에 설치하려던 생활 폐기물 시설을 읍면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공모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통합 설치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대해서는 LH공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읍면 지역과 이제 동지역 간의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 폐기물 체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생활 폐기물을 보면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비율이 56%에 달하고 있어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 비율을 보면은 위탁 처리 비율이 68%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좀 늘려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처리 용량이 45톤에 불과하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가동 비율을 따져 보면은 36톤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거는 2030년 우리가 인구가 6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루 처리 용량이 125톤으로 늘어나야 될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면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생활 폐기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생활 폐기물을 처리 시설을 설치하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용량을 충분하게 또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통합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재작년이죠.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세종시 생활 폐기물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통합 설치 시에 시설을 이제 집적화하고 광역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읍면지역은 읍면지역대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는 통합 설치 시에는 1,686억 원이 소요되고, 개별 설치하게 되면은 1,962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비 역시 통합 설치하게 되면은 연간 122억 원, 그리고 개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167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통합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도 약 276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연간 운영비도 45억 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복청, 또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조성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참고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합하게 되면은 저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입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종합타운을 입지한 그 신청 주민과 또 찬성하는 주민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우선 안전하고 또 주민 친화적이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종합타운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는 별도의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3명 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반 정도가 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이제 추천한 분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입지 선정 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등 시작에서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라든지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문제에 있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딱 그 지점뿐만 아니라 그 주변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관계 규정과 우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을 우선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 편익 시설은 시설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또 가용 예산은 뭐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의 계획과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뭐 주민들과 함께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미리 시행한 그런 사례들도 현지 견학을 통해서 좀 파악하도록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시설 안전성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께서 충분히 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재훈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게 주신 질문은 또 인근 지자체, 아마 청주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협의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인근 자치단체장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청주시하고도 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협의가 좀 어려울 경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신 질문은 친환경 종합타운이 조성되게 되면은 기존의 소각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설치돼서 운영 중인 전동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됐고 15년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24년이 가면은 지금 사용 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연한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 시설을 보강해서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은 폐쇄하고 뭐 이것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종합타운으로 통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좀 예비 시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규 시설의 가동이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서 완공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는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뭐 그런 특성이 있지만 최대한 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좀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게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과 그 LPG 배관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그 수요 조사라든지 홍보 강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언면 지역과 신도심 지역인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언면 지역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의 지역 선정은 공급 배관망과의 거리라든지 도로 굴착 가능 여부, 사유지 사용 협의와 수요 가구 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조치원업, 금남면 등 5개 구간에 대해서 81개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스 미국 장기 공급 여건 등이 어려워서 도시가스 공급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그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사전 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해서 그 수요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